마지막 장복이라도 하듯이 사들인 탓에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얼마나 할까요?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얼마나 뜰지 모르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슈퍼마켓 역시 설탕과 밀가루 진열대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의 중개업소에는 시세보다 30에서 40%까지 싼 금매물들이 하루 평균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뉴마다 1,000원씩 가격을 내렸다는 간판을 가게 입구에 세워놓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선 호출기로 새해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자꾸만 떨어져서 외화 차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환율은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공항 1편을 오전에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셔서 이 기세를 몰아 세계대공항 2편을 호다닥 준비하게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빠가 해.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은 항상 성공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왜 미국 달러가 안전한지, 그리고 미국 주식이 왜 계속 성장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의적이나 파괴적인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쓰는 인스타그램도 알고 보면 페이스북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안 됐지만은 택시 노조들의 반대로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 우버도 이제 채용이 됐고요. 이게 기존의 단순한 생산만 하는 그런 제조업에서 새로운 형식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위험은 있습니다. 신흥국가죠.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쪽에다가 뭐 그쪽의 화폐를 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1등 국가인 미국의 화폐를 사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한국 돈 가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엄청 민감합니다. 삼성중공업도 처음에는 그래도 흥했습니다. 38,000원에서 지금은 4,000원이 됐지만요.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도 처음에는 14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4만 원으로 완전 뭐 박앤세일 중이죠. 그 이제 저희 나라를 경기를 인양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15,000원에서 106,000원, 삼성도 이제 13,000원에서 62,000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계속 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우성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된다. 엄청 영향이 큽니다. 지금 입국 금지를 당해서 직원이 가서 발표도 못하고 물건도 팔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간중간 골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제 뭐 왜 달러냐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은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경제는 하락하게 되면 결국 달러는 비싸지고, 또 한국이 위기일 때도 달러, 한국이 또 엄청 잘 팔릴 때는 이제 달러 가치는 내려가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위기일 때도 사람들이 달러를 찾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리고 오일 파동처럼 계속 세계가 위기니까 달러가 상승하는 거죠.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를 여는데 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월급만 나가고 전기세만 나가고 이제 돈이 계속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장사도 안 되니까 엄청 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지금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많이 내렸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 그 주식에 투자한 돈을 뺍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미국이 망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이 망하면 상대 통화인 엔화나 유로와 스위스 프랑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중동들이 심각하게 확산되었고요. 근데 솔직히 미국이 잘 바이러스를 막을 것 같지 뭐 지금 이탈리아처럼 완전 내려놓은 그런 나라가 잘 막을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위기였던 상황을 한번 보죠. 이제 리먼 사태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2008년 9월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9월 시작되자마자 이제 미국 연준이죠. 연준에서 10월 30일에 급하게 내렸습니다. 0.5포인트를. 그런데 약간 내렸으니까 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 심리로 살짝 내려갔다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 한국도 아주 경제가 안 좋고 세계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달러가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올라간다 싶을 때 이쯤에서 환전을 하셔서 그만큼 이득을 보셔도 되고, 이쯤에서 환전을 하셔서 이득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욕심 부렸다가 이제 또 내려앉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발목에서 사서
업계에서 팔아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환전을 해서 이제 이익을 실현시키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최대점에 만약에 팔았다 그럴 경우에 20.7%나 가질 수 있습니다. 1억 기준에서 1억 2천만 원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또 좀 박앤세일 중이잖아요. 지금 박앤세일 중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 주식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2008년도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취업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물가는 그냥 그대로고 사람들도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는 거죠. 점점 내려갑니다. 취업자도 내려가고. 이게 2008년이었습니다. 미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였어요. 그만큼 한국은 미국이 위기를 겪어도 한국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운명 공동체라 하죠. 자영업이 왜 주겠어요? 힘드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접어야겠다 하고 이제 접는 거죠. 리먼 터지고 1년 뒤에요, 이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과거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항상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MF 때였는데 IMF 초기에는 이제 989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이제 10월 1일이었죠, 이때가. 그리고 이제 11월 3일입니다. 한 달 좀 지났네요. 1172원 됐어요. 근데 이제 97년이잖아요. 97년에 이제 12월 1일인데 12월 1일에 갑자기 1995원까지 뛰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셨다시피 이제 계속 역사는 반복이 돼요. 2008년 때 한국 사태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 위험해진 건데 결국 달러가 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뭐 3개월이죠. 거의 뭐 8월에는 1092원 했다가 9월에는 1277원 했다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하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럴 때 좀 싸게 빌려주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싸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이 막 투자도 하고 이제 많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이제 10월 30일에 했는데 효과가 없고 바로 이제 한국 돈은 또 바로 뛰었죠. 한 4일 만에 1525원. 그러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2월달 3개월이 지난 2월 2일에 또 1546원이 됐습니다. 1달러당. 항상 과거가 보여줍니다. 현재도.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30일에 한번 금리 0.5% 인하했죠. 여기쯤에. 근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연준이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1차 금리 인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외로 별로 안 내려주네 하면서 이제 효과가 없네 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죠. 뭔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과거 사례랑.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4일에 인하를 했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약을 썼는데 약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감기약 하나 먹어도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경제도 이제 이것도 약이에요. 약을 먹이듯이 약을 먹였는데 애가 안 낫네 하면 이제 또 다른 더 강력한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달러가 내린다고 생각은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든 세계가 위기일 때는 달러가 올랐어요. 또 투자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또 세계 시장에서 한국 돈이 안전할지 세계인들이 쓰는 달러가 안전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국가 간에 거래할 때는 이제 뭐 위안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제는 전부 달러를 원해요.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파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 말고 위안화 줄게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명언도 많아요. 뭐 과거는 계속 반복된다고. 흐름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는 안 되죠. 또 역사도 되풀이 되는데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제 경험에서 배울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너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이미 달러로 갈아탔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달러로 갈아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셔서 본인의 투자의 방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